네, KBS 전격 시사 전국 현안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만나보겠습니다. 예, 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았어요. 10일까지 시간을 준다 그러고 여야 대화를 좀 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뭐 상정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상정하지 못했다가 더 정확한 못했습니까? 표현 같습니다. 그래요. 왜 네. 그렇게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요. 모든 책임을 다 민주당에서 오롯이 져야 됩니다. 그걸 감당 못할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 때 출마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억강부약. 그러니까 강자를 좀 누르고 약자를 좀 부양시키고 하는 뭐 그런 건데 이번에 보니까 뭐 근로장학금 대학생들 예산이라든가 또 뭐 전공의 지원하는 그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예산이었는가. 예. 그다음에 이 뭐 보면 거의 보복성 뭐 예산 삭감 아닙니까. 예.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그냥 법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도 예산에 대해서는 쓰질 못하니까 어제 그 통과됐으면 그냥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부로 예산 국회는 끝나는데 도저히 그거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만한 용기와 배짱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순감액 예산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놓고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중점 사업인 뭐 지역 화폐 2조 원 뭐 이런 걸 좀 끼워 넣는 하나의 뭐라 그래요? 그 협상. 그럼 협상을 염두에 두고 네. 먼저 던진 카드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안 받아주니까 급당황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늦춘 거다. 네. 예. 그러면 협상이 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국회의장이 이렇게 중재에 나섰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안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사상 초유의 이제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아마도 민주당 뭐 조국당 해갖고 통과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이 급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여야 대화도 당분간은 실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이 급냉되면 뭐 우원식 의장이 시간을 좀 줘도 네. 예산안 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군요. 그렇죠. 내일 아마 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플러스 검사 2명 더 4명 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되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친야 성향의 조은석 감사위원이 뭐 대행을 맡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제 우원식 의장이 야 10일까지 좀 해봐. 이게 통하겠습니까? 네.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강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이제 자가당착인데 민주당으로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 감사원장 임명장을 주면서 그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원 역사 73년 만에 최초로 감사원 출신 감사원장이 탄생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그 청문회를 다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냥 아주 우호적으로 해갖고 다 그래 놨는데, 예, 뭐 이제 뭐 최근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세운 감사원장을 자기들 손으로 탄핵을 시키겠다. 뭐 이런 거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보니까 정치 편향적인 감사다. 네. 그거 같아요. 예. 정치 편향적인 건데 아마도 그런 거겠죠. 그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걸 왜 감사를 했느냐. 그다음에 사드 배치 지연되는 거. 그래갖고 정의용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들 4명 수사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괘씸죄에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느 보도 보니까 그 탄핵 사유서 그 탄핵 소추 결의안 제출했잖아요. 거기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그 평가 조작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여기다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엉터리 날탕, 그다음에 자가당착 이런 지금 탄핵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정부 기능을 좀 마비시키려는 거 아니냐. 지난주 토요일 집회 때 김민석 최고위원이 6개월 안에 모든 걸 끝장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정부 기능, 정부 주요 기능을 마비시켜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혼란을 조성해 갖고 저 장외 거리 투쟁을 극대화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라면 이런 식의 카드를 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김민석 최고위원의 6개월 네. 발언이요. 그거 왜 6개월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633 그 공직선거법 재판 기간 1심은 2년 2개월 만에 나왔지만 이제 뭐 저는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 확정심 뭐 3개월 3개월이 지켜질 것 같고. 그래 합쳐서 6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거는 그 훈시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확정 나오기 전에 하여튼 네. 뭔가를 끝을 내야 된다 이런 그렇게 개선한 취지의 거죠. 주장이었다고 해석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게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또는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주장한 그런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건가요? 그 첫 번째 11월 뭐 9일인가요? 첫 번째 장외 집회에서 김민석 최고가 이런 얘기를 했죠.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하여간 대안에 보면 온다. 대안에 보면 온다는 게 6개월 내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수단과 경로는 상관없다. 그래서 대법 확정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 받기 전에 네. 그 전에 어쨌든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든지 끝장을 내고 예. 선거를 통해서 정권 탈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그렇죠. 6개월 안에 그냥 정부를 전복시키자 뭐 그 얘기죠. 만약에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네. 뭐 예산안 이거 뭐 타협하고 뭐 협상하고 하는 것도 별로 뭐 안정에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중에도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도 뭐 금투세도 결국 폐지하는 걸로 유턴을 했고 가상자산 과세하는 것도 2년 후에 연장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지지율은 또 유지를 해야지 밖에 나가도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동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한 다음에는 또 선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탄핵 뭐 그런 거 성공하려면 장외 집회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2016년처럼 네. 그러려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 국민의힘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전 비판이 많습니다. 네. 뭐 다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우리 여당의 무기력함이 더 슬프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럽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렇게 무기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108석인데 이렇게 무기력하다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1월 7일에 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긍정평가하면서 모처럼 유난 해빙 무드가 형성됐다. 이제 변화와 쇄신의 큰 물결에 같이 간다. 당정 화합이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잡혔는데 그 깜도 안 되는 뭐 당원 게시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저희는 뭐 그게 저희 당 그 게시판에요. 올라오는 그 게시글 숫자가 적을 때는 한 1,000건 정도 올라오고요. 많을 때는 한 3,000건 정도 올라옵니다. 근데 그 한동훈 명의 또 한동훈 가족 5명의 명의로 쓴 그 글이 총 1,068건이고요. 그거를 일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2.39건입니다. 그럼 제일 적게 올라오는 날 1,000개를 잡았을 때 1,000분의 2.39 그러니까 0.3%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여론 조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말도 웃고 다 웃을 얘기를 가지고 모처럼 만에 윤한 해빙 무드가 형성돼서 뭔가 의기투합해서 가야 될 때 쓸데없는데 뭐 에너지를 쓴 거고 이게 이렇게 이 갈 문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뒤늦게나마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수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하고 당의 무기력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내에서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티각태각하고 말이죠. 최고위원 회의할 때도 일부 최고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그러면 정말 이 선후 경중을 정치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이 시국에 그런 걸 가지고 뭘 하는지 저는 거기서 좀 굉장히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 근데 지금 뒤늦게나마 지난주 목요일 이제 의총을 계기로 해서 좀 이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오류라고 하면 뭐 누구의 전략적 오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당원 게시판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전략적 오류죠. 누가 일으켰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일단 당 밖에 일부 그 기승전 한동훈 죽이기 이런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들이 일으켰는데 일부 이제 당내 인사들이 자초지정 아까 1000분의 3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귀가 얇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부안해동해서 거기 올라탄 건데 뭐 지금 이제 일단락이 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10일 그것도 있고요.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그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이 당원 게시판 사태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10일 날 그 표결 예정돼 있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요. 이게 관계가 되는 겁니까? 뭐 관계가 없어야 될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 관계가 없어야 될 사안인데 워낙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세게 그 부각시키고 당 대표를 부정하는 듯한 당 대표를 부정하는 듯한 뭐 그런 언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08석의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똘똘 뭉치자 해도 지난번에 똘똘 뭉치자 했는데도 이탈표가 4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건 그거대로 하자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 우리 정말 정신 차리자.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스탠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당원 게시판 사태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관련해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해 가자고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뭐 이제 10일 날 저 하기 한 며칠 전에는 뭐 입장이 나오겠죠. 단일 대우로 이렇게 그 부결시키는 그런 기조에 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어제도 의원총회가 뭐 거기서도 열띤 뭐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예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제 비공개 의총이었죠? 네. 비공개 의총에서는 그 원내대책반 제안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뭐 이게 비공개 의총이라서 자세한 내용이 지금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이미 지낸 사람들 있잖아요. 뭐 권성동 의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또 윤재욱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내대표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여당 때 원내대표, 야당 때 원내대표가 같이 있잖아요. 이런 그 당의 중진들이 앞으로 좀 원내대책을 같이 좀 수기하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를 이끌어가는데 좀 도움을 주자 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이해가 일단 됩니다만. 뭐 저는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에 뭔가 좀 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이제 다들 중진 의원이고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지금 그리고 또 시국이 하수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깥에 종교계 원로들이라든가
사회 원로들 좀 저런 분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찾아뵙고 뭐 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당원 게시판은 뭐 이제 사태가 잠잠해져 갈 거다,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근데 실제로 보도들 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보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역시 핵심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안 했다면, 네. 또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도 안 했다면, 네.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는 안 했어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했다면 그 팩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설명하고 또 입장을 밝히고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박한 의문인데 그거는 이제 익명 게시판 운영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 및 그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에 대한 뭐 고발건 뭐 해갖고 총 그 문제 제기한 쪽에서 들어온 고발건이 한 6건 7건 됩니다. 예. 거기에는 보면 피고발인이 한동훈 또 진은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경찰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곧 밝혀집니다. 곧 밝혀져요. 네.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네. 팩트가 밝혀질 거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수습을 하더라도 하면 된다.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국정조사 지금 해병대원 순직 그 국정조사와 네.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반대했는데 그동안, 그리고 당연히 그 따라서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단 참여하겠다. 네.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주장만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뭐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육지책인데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키를 쥐고 있던 국회의장이 하자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 그거를 거부하더라도 그러면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가 되면요, 일방적인 그들의 선전선동 무대가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 거기서 뭐 허위 사실을 뭐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갖고 얘기를 한다든가, 특히 이제 VIP 경로설 이런 걸 거의 팩트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 허점을 지적해주고 반격을 가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보이콧보다는 참여하면서 싸우는 게 그나마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다. 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좀 불가피하고 또 필요한 그렇죠. 얘기기도 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자, 명태균 씨 사태인데요. 뭐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쪽이나 또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언론들이 지금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 이른바 그 여권 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어떤 형태로든 지금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뭐 오세훈 시장 얘기도 나오고 홍준표 시장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지금은 야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이준석 네. 의원이나 또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저 한동훈 대표 빼놓고는 다 나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명태균 씨가 그 한동훈 대표 관련해갖고 딱 한 가지 뭐 그 내뱉은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창원지검장 찾아가서 누구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는데, 그때 뭐 그 창원지검장이 뭐 한동훈 어쩌고 저쩌고 뭐 한동훈하고 마치 친한 사람인 것처럼 해갖고 뭐 무마를 시켰다 해가지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전현직 창원지검장 3사람을 다 조사를 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또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 근데 나머지 저희 당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그 의혹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뭐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일 집회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저께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까지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헛꿈을 꾼 것 같아요. 야당 및 좌파 진영에서
그러니까 어겐 2016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 헛꿈을 꾼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좀 깨몽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예. 현실적으로 속된 말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된다고 보세요? 예,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면 원내 이렇게 그 조국 땅까지 합치면 뭐 190석인데 이런 원내 거대 세력이 장외로 나가는 거는 본 적이 없잖아요. 원내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원내 가지고는 108석에 그 8개 걸리니까 그걸 바깥에 여론을 불러 일으켜갖고 그 8개를 무너뜨려 보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원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원내로 유입을 시켜서 그 8석을 무너뜨려 보자 하는 그 전략이었잖아요. 이미 실패했죠. 근데 이제 그 장외 투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또는 단식 투쟁. 시작은 그냥 하면 되니까 네. 시작은 쉬운데 끝내기가 어렵다고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분을 제대로 세워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부총장 말씀대로 저거 뭐 실패한 거라고 하면 장외투쟁은 실패한 거라고 하면 적당하게 명분 세워서 끝을 내야 될 텐데 근데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출구 전략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출구 전략 세우려면 뭐 좀 누가 들어서 황당할지언정 뭐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좀 뭐 하는가? 그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히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출구도 찾지 못하고 계속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 이게 어제 어느 보도를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뭐 집회를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들의 선택인데 어쨌든 집회를 하면 경찰이 그 질서 유지 차원에서 네.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수천 명의 경찰들이 동원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돈이 되면 더구나 저기 휴일 근무니까 그렇죠. 휴일 수당까지 네. 그래서 뭐 상당한 정도의 경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건데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좀 상황이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경력이라고 하죠. 경찰. 네, 경력. 네, 경력이 그렇게 이제 매주 그 대규모로 동원이 되다 보면 다른 기능에서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치안 유지라든가 생활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펑크가 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그 경찰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빵원으로 다 100% 쳐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작용할 거예요. 보복성 예산 삭감. 매주 집회를 해갖고 대규모 경력을 반드시 거기 배치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 그걸로 인한 생활안정 치안에 어떤 구멍이 생기면 그건 오롯이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겠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 면담이 있던 날 아침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바로 화답을 했죠. 네. 만나겠다. 네. 그 후로 아직 안 만났잖아요. 그건 뭐 별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원론적 답변을 한 건데 한동훈 어제 대표로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도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구 전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출구 전략을 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택할 수 있는 하나가 뭐 여야 대표회담 이런 게 하나의 그 출구 전략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럼 출구 전략을 못 찾아서 답답해하는 그 사정이 이해가 되면 네. 그럼 만나서 같이 출구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명분도 줘가면서. 만들어 주는데 네. 그 대신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것은 얻어내야 되겠죠. 그게 뭔데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럴 때 정말 당정 간의 균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권 세력이
그렇게 뭔가 그걸 통해서 출구 전략을 쓰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얻어내야 될 것, 획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생각의 일치, 행동의 일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행동 단일 대우를 강조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보수 지지층, 보수 유권자들이나 또 여권 지지층 등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관계의 균열이 이 모든 그 문제의 근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 뭐 정말 깜도 안 되는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당원 게시판 사태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통상적인 그 여당 내의 대통령과 집권당 관계로 순조롭게 갔다면 뭐 별로 문제도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별것도 아닌 게 별거가 되는 상황의 근원에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요? 그 문제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정말 포용적으로 풀어가느냐가 핵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그 뭐 오르신 지적 같고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더 노력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좀 그것도 성찰해 봐야 되겠죠. 성찰해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이제 연말 정국이 끝나면 내년 새 신년부터는 두 분이 정례적으로 좀 만나서 고개를 맞대고 좀 국정을 긴밀히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반드시 좀 실현됐으면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노력해야 될 점이 있으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집권 전반기를 넘어서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어제 그 첫 번째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양극화 해소가 그 집권 후반기의 핵심 화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 흐름과 지금 당이 가는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 정책적인 면에서는 크게 엇박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집권 세력이 지금 절대적인 의석수 열세 아닙니까? 이럴 때 비교 우위가 있는 게 당정 긴밀한 어떤 화합 속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집권 세력이 갖는 엄청난 무기인데 그게 제대로 지금 그 무기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는 한동훈 대표도 깊이 느끼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신지어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